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코인의 뉴스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 FOMC 이후 연준이 오는 6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하 시점과 폭이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경고음 역시도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FOMC 위원회 연설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코인 시장, 함께 알아두면 좋을 소식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연합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익명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 도입합니다. EU 의회는 20일 익명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이 법률 제정안이 과반수 이상으로 의회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서 3년 내 EU 전 지역에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EU 내에서 익명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EU 익명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은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패트릭 브레이어 EU 의원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오는 웹3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웹3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건전한 웹3 생태계를 지향하는 이 인기 프로젝트와 인플루언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 그리고 협력의 장이 마련되는 건데요.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2024는 매달 2일과 3일 양일간 10시에서 18시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4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된 박람회 형태로 참가자들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득은 2022년 수백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이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에게 6차례에 걸쳐 총 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화면을 조작하거나 이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코인이 200억 원가량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알아봐야 할 코인 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1.36% 상승해서 9,613만 3천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493만 7천 원, 0.65%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1.31% 하락해서 903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크라토스 61.2% 상승해서 1.965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톤 46.95% 상승해서 3.205원의 가격입니다. 바이오패스포트 42.57% 상승하고 있습니다. 5.858원입니다. 일드길드게임즈 20.68% 상승해서 1,634원의 가격입니다.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18.64% 상승해서 35.65원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뎁 14.63% 하락해서 140원의 가격입니다. 다오메이커 5.36% 하락하고 있네요. 2,630원입니다. 갤럭시 4.94% 하락해서 7,885원입니다. 알렉스 4.82% 하락해서 593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빅스코 4.74% 하락해서 24.71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할 매매 동향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 우리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한 가격, 시세,
내용, 진입, 손절가, 고급 정보들까지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익 인증까지도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죠? 네, 저희 노란톡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1일 시황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 이제 실시간으로 알트코인 현재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전략도 공유 드리고 있고, 또 새로 만든 또 네이처 지표 무료 버전이 또 있어요. 이제 모든 분께 이제 조건 없이 배포를 하고 있고, 또 네이처 지표를 토대로 이제 오늘부터 또 단기적인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기 진입 자리들 공유 드리고 있고, 알트코인 진입 자리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서 이제 2승 1패로 이제 진행 중이고, 이제 또 이따가 알트코인 타점 또 공유 네. 드리는 거 한 번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코즈버투데이와 티라노 사단이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란톡방에서 너무 잘생겼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내 코인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이육이육을 누르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춤했던 비트코인이 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오전 한때 9,700만 원을 이제 회복을 했었는데요. 그간의 이 하락세를 부추겼었던 현물 ETF 유출액이 이 5일 연속 감소한 영향이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반등세를 보인 이유는 그간 가격을 끌어내렸던 비트코인의 이 현물 ETF 유출세가 둔화한 효과라고도 하던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은 응축, 횡보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 이달 말씀드렸는데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좀 반등, 수렴, 응축 중인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ETF가 또 들쭉날쭉하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차트적으로는 횡보, 응축하고 있는 것과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22동 평균선, 여기 가운데가 파란색 22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고요. 네. 가격대로는 67,700불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파란색 22동 평균선의 각도가 어떻게 됐느냐, 상방 각도로 유지되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 네. 로 가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22평이 하방 각도로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저항 맞고 재차 이렇게 62평까지 응축으로 이어나간다라고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2평의 각도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본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본다면 이제 현재 가격이 20일 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있다면은 상승으로 갈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후잉 스팬이라는 이제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해서 22편 각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후잉 스팬, 이 파란색 선이 여기 빨간색 선, 네. 이 음봉에 있죠. 종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이제 63,800불 종가가 그쯤 됐는데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는 22편 각도가 상승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2동 평균선 각도가 상승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네. 걸 혹시 의미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차트가 다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22동 평균선은 단기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봉상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66,000불대가 이제 종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구간 네. 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22편 각도가 계속 상방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66,000불 이 구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6,000불이 다음 가격대 내일 올라오게 된다면 계속 응축을 조금 하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확인이 네.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처 지표에서 시그널이 하나 나와줬었어요. 일봉상. 그래요? 네. 네. 여기 지금 일단 네이처 지표 현재 업데이트 중인데 무료 네. 지표로 나눠드린 부분 중에 교차 신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교차 신호가 있는데 네. 이제 교차 신호가 좀 등장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나올 것 같네요. 네. 네.
여기서 아무튼 지금 약간 지표에 오류가 있어서 안 나오는데 여기 구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교차 네. 신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차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6만 불 때까지 이런 구간대에 이제 매수를 받아보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전략을 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상 아직 좀 하방을 나타내는 신호들이 나와주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불, 6만 500불대 이상으로 이 구간에 좀 매집을 가져가 보면서 조금 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슬슬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로 진입을 이제 노려보실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떤 식으로 잡아가면 좋을지 꼼꼼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네. 우선은 그 주봉 단위로 보시는 분들 있죠. 자, 네. 주봉 단위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초록색 5이동평균선 네. 구간이죠. 이 5이동평균선은 이미 폭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주봉 단위로 큰 단위로 뭐 몇 개월씩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5이평선이 올라가는 대로 그 다음에 하방 각도 꺾이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정도를 유지하는 대로 계속 홀딩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주봉 단위로 좀 단기적인 익절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이평선이 하방 각도로 바뀌면서 가격이 5이평선 밑에 있을 때 좀 매도를 하는 전략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큰 타임 프레임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봉상 22동 평균선을 올라가고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고 네. 계속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일봉 단위로 보시는 좀 데이 트레이딩 좀 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시그널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좀 더 수익 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켜볼 때 알트코인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차트의 그 알트코인의 네네. 연관관계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럼요. 근데 또 저는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장악력인 거죠. 시장의 장악력. 그렇죠. 비트코인이 현재 코인 시장이 얼만큼 가지고 네네. 있느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줄 때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네. 상승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거나 그쵸. 혹은 비트코인 하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파는 정도보다 알트코인 더 많이 파는 경우 네. 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하는 게 알트코인장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일단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영상으로 또 남아 있죠 도미넌스 강의가.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 뭐 이런 식의 가장 쉬운 네. 알트코인 불장 기법들이 또 도미넌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미넌스 현재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은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도미넌스가 전반적으로 네. 주봉 단위로 크게 또 본다면은 일단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박스를 깨고 퍼센트로 나누면 48%에서 39% 이렇게 박스를 깨고 네. 상승을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이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불장이 온다기보다는 같이 좀 따라가 준다거나 약간의 네. 횡보 정도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선 혹은 상승을 하는 선에서 네. 알트코인의 가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도미넌스가 현재 주봉상에서 242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비트코인 가격과 마찬가지로 횡보 응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워서 보게 된다면은 네.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 음. 그럼에도 좀 도미넌스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비트코인도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몇몇 코인들은 계속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트코인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상 이제 작도 끄고 보게 된다면 어쨌든 좀 복잡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도미넌스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상승해주면서 이 도미넌스가 이 지지권을 무너뜨리면서 하락하게 될 경우 또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퍼센트로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53%좀 이탈을 해주면서 52%까지 도달하는 구간의 알트코인 좀 불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극단적으로 50%, 50.9% 이탈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방어해주는 선에서 알트코인의 좀 불장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좋을 만한 이 알트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비트코인 SV를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일단 비트코인 SV가 이제 저희 네. 노란톡방에서 매도 타점으로 좀 시그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락 쪽으로 좀 예상이 되는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비트코인 SV 차트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4시간봉을 확인해 보면 원화 차트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242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네네. 보여지시죠? 네. 자, 4시간봉 242동 평균선은 어떻게 보면 4시간봉의 장기 추세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랜빌 법칙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랜빌의 법칙. 아니요,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제대로 안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결과- 예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그랜빌 법칙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지는 자리들 네. 있죠. 이런 구간 형태. 자, 24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네. 올라가다가 눕고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지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그랜빌 매도 법칙에 해당하는 오.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이게 극단적으로 막 쭉 빠진다라기보다는 저항선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네. 조금 빠져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네, 여기 네이처 무료 지표에 등장하는 네. 호랑이 신호가 여기 좀 등장을 해줬어요. 매도 호랑이는 신호. 왜 호랑인가요? 호랑이는 어흥인가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 호랑이를 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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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키면은 지금 지표에 약간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네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무료 지표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나와 있을 음. 건데 여기 호랑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네, 호랑이가 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 시그널을 실제로 좀 드렸어요. 톡방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하락 정도를 좀 수익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 SV를 혹시 원화로 현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하락 조정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추세선 하나만 그거 봤을 때 이렇게 작도가 될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이 이탈되는 구간 있죠. 여기가 네. 지금 가격대로 확인해 보면은 13만 원, 12만 3천 원대. 그리고 좀 더 네. 밑에까지 본다면은 이제 12만 원대까지가 좀 중요한 지지선 구간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구간을 지지받고 아까 말씀드린 242평을 돌파해 준다면은 이제 일반적인 해석과 좀 하락 쪽의 시그널을 반대로 생각하고 올라가는 형태고 여기서 이탈해 네네. 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저점 구간을 작도를 해보시고 여기 이탈하는 구간에서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주셔서 많이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A 거래소에서 불법 상장 논란이 된 종목이 최근에 이제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펜시코인인데요. 이제 최근에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전문가님께서는 펜시코인의 차트는 혹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펜시코인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펜시코인이 좀 그 거래소마다 다르게 심볼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FANC 요 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코인으로 이제 국내 주한 거래소 쪽에 있는 코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일봉상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패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실까요? 하방 쐐기. 맞습니다. 맞아요? 하락 쇠기형 네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락 쇠기형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패턴이라고 혹시 기억나실까요? 하락세기요. 네. 하락세기는 오히려 여기를 뚫어주면 위로 올라간다. 정확합니다.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더 잘하죠? 네, 열심히 네. 가르쳐드린 보람이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쇠기형 패턴이 나와준다는 건 특히 일봉 단위로 나와준다는 거는 이제 일단 슬슬 네. 저점 구간에 다다라지고 있다. 저점을 조금씩 깨주고 있다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쐐기
패턴이 네. 나와주고 하락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추세선 쐐기 패턴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일봉상 혹은 주봉상 보게 됐을 경우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돌파해주고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형태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로줄만 놓고 봤을 때 이 네. 형태가 지속된다면은 53원, 52원, 3원대까지 충분히 이제 2배 정도, 네. 2배 조금 안 될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네. 코인이다라고 작도 관점으로 좀 러프하게 쉽게 네, 말씀을 드리는 본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떠나서 일봉상에서 음. 보게 된다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랜빌 매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랜빌 매매 법칙은 242동 평균선 기준으로 긴 하락을 하다가 누웠을 때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 있죠. 네. 이런 자리들에 좀 매수를 크게 받아라라고 이제 음. 1960년대부터 그랜빌이라는 네네. 사람이 어. 주구장창 주장한 네. 매매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저희는 장기 이평선을 사용을 하고 242평선을 장기 이평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돌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타점이 나와줬던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네. 못 잡나 할 수 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건 거의 1년 단위의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1년 단위의 하락 추세를 상승 돌파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20원대 혹은 21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1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집이 가능하고 2배 조금 안 네. 되는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고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작도를 해보자면은 상승 추세선도 하나 그려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도 작도가 가능하고 잘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추세가 굉장히 좋은 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네. 뭐 예를 들어 보조 지표의 저점 신호들이나 그런 구간을 잡으셔도 되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건 좀 잘 나오고 있는 개구리 용지표 이런 자리들에 좀 매집을 해본다면은 네. 좀 좋은 타점에 가져가 볼 수도 있고 난 좀 마음이 급하다 빨리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악재도 좀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꼼꼼하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펜시코인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626 누르고 들어오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이제 2부에서는 코즈부 투데이에서 특별히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크립토 초대석으로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펜시코인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또 비트코인 SV도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다른 네. 질문 올라온 거 빨리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일단 SV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은 일단은 확실한 거는 원화 차트 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3만 원대를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네. 좀 상승이 나와줄 경우는 조금 이제 한 5천 원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소방에 관련 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 원래 저희 방송에서는 후반부에 많이 봐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 봐드리기 때문에 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또 저희뿐만 아니라 각각의 트레이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네. 트레이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테픈 코인이나 뭐 네. 폴리스웜이나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방송에서 말고 이제 노란 네. 톡방 내에서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티라노 전문가님은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코드버 투데이에서 특별히 준비한 순서인 크립토 초대석. 먼저 화면으로 오늘 출연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코드부 투데이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코인 분석 시간에도 함께 꼼꼼하게 살펴봤던 바로 펜시코인 이동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펜시의 이동호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펜시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펜시 토큰은 기본적으로 ERC20을 기반으로 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저희 펜시 토큰은 그 셀럽이라는 저 국내 최대 쇼폼 앱을 저희 생태계 파트너 플랫폼으로 같이 그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펜시 토큰을 통해 가지고 셀럽이 내에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트 원 그리고 유저들을 위한 그 워치 투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펜시 토큰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이러한 협업 관계를 통하는 비즈니스를 현재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호 연결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 이제 그존 금융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진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짧게 제가 제 소개를 하는 게 약간 좀 명구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부하고 대학원을 이제 미국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전산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MBA를 또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 커리어는 그 금융업계에 종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계 회사인 비자카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멕스 카드 그리고 이제 영국계 은행인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그 금융 쪽 지식과 경험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용카드 쪽에 제가 많은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용카드 하면은 리워드라는 것이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제가 그 사업적으로 구현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제가 접하면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의 그 금융이나 그 신용카드업에서 가는 리워드의 어떤 그 한계성을 많이 극복할 수 있겠다는 어떤 기회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회를 봐서 제가 좋은 기회에 펜시에 그 조인을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한번 이 금융의 새로운 기회를 같이 구현을 하고 싶어서 이쪽 사업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 금융사인 블랙록으로 인해서 ETF 업계에도 블록체인이 큰 화두가 된 것처럼 이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겠네요. 네. 펜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들 어떤 사업을 해오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그 생태계 플랫폼 파트너인 그 셀러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 펜시 토큰을 활용해서 그 워치 투원 그리고 크리에이트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 펜시 토큰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거기에 네. 이제 그 웹3 그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분배 그리고 네. 그 플랫폼에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유저들을 네네. 좀 제거하는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파트너 플랫폼인 그 셀러비에 제공하면서 네. 양사가 서로 이 사업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업을 현재까지 그 같이 셀레비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에게 또 크리에이터에게 권리 보호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제가 작년에 펜시에서 뒷돈 상장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이슈가 펜시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펜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추측성 의혹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일어났던 해프닝이었었습니다. 네. 전혀 어떤 그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다 이제 검증 작업을 거쳤고요. 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저희 사업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 자체는 좀 안타깝게도 저희 그 펜시 재단이나 또 펜시 토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또 거꾸로 이것을 그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펜시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라고 외부에 또 다시 한번 입증을 받는 또 그런 어떤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추측성이 됐든 의혹이 됐든 이런 것이 재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해서 어떤 가버넌스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그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내부적으로 제도화 시켰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제 역증명을 해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또 우리 이를 통해서 위기가 또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펜시 팀과 프로젝트가 더더욱이 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펜시 프로젝트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나 또 네. 준비하고 계신 사업 모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펜시 토큰은 저희 주요 생태계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웹2 환경에서 많은 소셜 플랫폼들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많은 그 큰 규모의 소셜 플랫폼들이 AI 그 솔루션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레딧 같은 네. 어떤 그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 레딧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만도 많은 네. 자리에서 그 이 AI라는 부분이 이 소셜 플랫폼 쪽에 굉장히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저희들이 주 타겟으로 하는 그 소셜 플랫폼 그 생태계에 저희들도 이와 같은 지금도 저희들이 그 웹3 기반의 AI 솔루션을 현재 저희 파트너인 셀레비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거를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소셜 플랫폼 그 파트너들을 저희들이 영입하는 이런 사업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고도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정 행위를 감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장점도 느껴지고요. 네. 또 이제 AI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하는 그렇죠. 과정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좀 더 첨언을 드리면은요, 이미 저희들이 이와 같은 그 솔루션을 그 셀러비에 제공을 해서 그 세 가지의 주요 웹3 서비스를 네. AI 기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첫 네. 번째는 뭐냐면은 웹3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네. 그 기여하는 분들한테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소셜 플랫폼 하면 두 가지의 어떤 그룹들이 그 기여를 하는데요. 네. 컨텐츠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터들, 네. 그리고 이 컨텐츠를 활용하고 소통하는 유저들입니다. 네네. 이분들이 다 이 플랫폼에 기여하는 그 그룹인데요. 이 기여도에 따라서 그 수익을 배분시켜주는. 그래서 이 기여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AI 솔루션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이 플랫폼에서는 많은 유저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유저들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유저들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유저들을 저희들이 제거시키는 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부분도 이제 AI가 지금 많이 또 반영이 됩니다. AI 그 오. 기법이.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죠. 네. 이 컨텐츠도 플랫폼이 지향하지 않는 그 어떤 컨텐츠들 그리고 위법성에 노출된 컨텐츠들을 또 이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이제 AI가 이런 것을 다 이제 반영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도화시키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고도화시켰는지 저희들이 이제 그 새로 개정된 백서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콘텐츠의 질 역시도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방금 이제 백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펜시의 백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백서와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웹3 기반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그 생태계 그 플랫폼 파트너들한테.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 AI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도화시켰는지 AI 부분에 네. 그러면 이제 AI라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웹3에서 제공하는 그 배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저에 대한 부분 콘텐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양질화시키는 부분에 저희들이 AI 기반을 많이 좀 고도화시켰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백서에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SB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SBT라는 어떤 그 기능을 저희들이 그 서비스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시켰고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 재단이 그 어떤 수익 모델 네. 그리고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각 모델 이러한 부분도 방법론을 저희 네. 백서에 그 반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그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최적화시키는 네. 그런 부분들도 방법론을 저희들이 이번에 백서에 네.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백서로 인해서 펜시의 사업성과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금 이제 소셜 AI부터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소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소셜 AI는 크게는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입니다. 이 소셜 플랫폼에 이제 AI 솔루션을 접목시키는 부분인데요. 네. 소셜 플랫폼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그 플랫폼 활성화에 그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만큼 네.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느냐. 오.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익 분배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관계가. 기여도라는 부분을 서로 공감할 네.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기여도를 정하는 것은 이 AI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군요. 있고요. 그리고 그 유저에 대한 어떤 수준 부분,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하는 그 유저들도 꽤 많거든요. 이 네. 소셜 플랫폼에는 이러한 유저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네. 최소화시키느냐. 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그 사용되는 이 콘텐츠들, 이 네. 콘텐츠들에 대한 질을 네.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AI 그 기반이 없으면 도저히 그 최적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들이 소셜 플랫폼에서 네. 꼭 필요한 AI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통째적으로 네. 소셜 AI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죠.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작권 침해로도 또 보호가 되고 리어드 악용 역시도 방지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셨던 SBT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SBT라는 부분이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어떤 솔루션인데요. 일단은 그 이더리움의 그 아버지이신 그 비탈릭이 네. 이 SBT라는 그 솔루션을 그 시장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SBT는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직역을 하면은 네. 영혼까지도 기속하는 토큰 뭐 이런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토큰이 발생이 되면은 그 발생한 그 지갑에 그냥 귀속되는 네. 이러한 그 토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이동을 할 수 없는 NFT 토큰입니다. 오, 네. 네. 뭐 사회자님도 잘 알겠지만 그 NFT는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SBT 이 NFT 토큰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디다 활용하느냐? 그래서 활용처는 주로 인증서입니다. 인증서요. 네. 그래서 그 탈중앙화된 굉장히 투명한 인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 SBT라는 그 솔루션을 저희들은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은 네. 이 소셜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네. 또는 이제 크리에이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분들이 얼만큼 많은 팔로워들을 그 보유하고 있는지. 네. 근데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에 현재는 그렇게 좀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SBT라는 인증서 그 솔루션을 그 활용하면 네.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SBT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저희들은 제공할 것이고요. 네. 이 서비스 안에 그 크리에이터 영입을 필요로 하는 소셜 플랫폼과 네. 그런 소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싶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다 저희 인증 서비스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서로 인증 작업을 거치고 또 영입까지 이루어지는 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이번에 펜시가 네. 저희들이 제공할 SBT 기반의 인증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우리 그 소셜 플랫폼들한테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도 수수료와 같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저희들이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조가 불가능한 이 신원 증명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 SBT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한테 기능을 제공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SBT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은 모든 플랫폼에 API를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객관적인 인증서를 이제 생성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서 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을 이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 그 플랫폼들이 인증서를 확인해서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고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정확한 인증 작업을 거쳐서 그들이 원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영입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인센티브를 받는 어떤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현을 합니다. 네. 네. 디지털 자산화도 그렇고 인증 네. 그리고 또 보상까지 네. 꼼꼼하게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펜시가 이 AI 기술로 가짜 계정을 200만 개나 잡아냈다라는 맞습니다. 네, 기사가 있네요. 네네네. 네. 이거 또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아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기사도 나갔지만 저희 파트너 플랫폼인 셀러비가 네. 지금 뭐 국내 최대 이제 쇼폼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유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많은 콘텐츠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플랫폼에 네.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금 저희 말씀드렸지만 네.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범죄에 속하는 200만 유저들을 저희들이 다 찾아서 네. 다 제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셀러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좀 더 강화시켰죠. 네. 그리고 콘텐츠 쪽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콘텐츠, 유해성 콘텐츠를 다 제거시키는 그러한 AI 기법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셀러비도 많은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네. 저희 펜시의 AI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펜시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거버넌스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저희 펜시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운영을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한 일환으로 저희들은 저희 펜시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저희 펜시의 주요 사업 결정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그 네. 유무에 대한 부분을 투표에 붙일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펜시 토큰 홀더들이 동의하는 사업 방향과 서비스를 영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은 투표를 진행하는 이런 가버넌스 방식을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투표까지 진행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펜시 플랫폼의 수익 그리고 펜시의 소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펜시는 향후에 두 가지 큰 수익 모델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그 수수료 모델입니다. 네. 저희들이 SBT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광고 수익을 저희들이 창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파트너 플랫폼들한테 펜시 토큰을 통한 리워드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그 저희 파트너 플랫폼사들한테 광고를 틀 수 네. 있는 그런 요구를 좀 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와 같은 광고주들한테 저희 플랫폼들한테 광고를 틀 수 있는 광고권을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확보하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 수익을 기반으로 저희 그 펜시 토큰이 유통량을 최적화시키는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네. 저희들이 AI가 적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찾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레이트에 맞는 양의 만큼의 수준에 필요한 토큰을 저희들은 저희 수익을 통해 가지고 소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백서 공개일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간의 유동성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4월 11일을 저희들이 이번에 백서를 네. 공개할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4월 11일로 지금 다 잡고 있고요. 네. 그 일정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AMA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궁금하신 분들한테 설명회도 갖는 이러한 네. 그 지금 기회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펜시의 홀더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펜시 홀더분들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네. 뭉클한데요. 또 많은 또 어깨도 무겁고 항상 저희 펜시 토큰을 믿고 지지해 주신 저희 그 펜시 홀더분들한테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새로운 많은 사업을 AI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웹3, AI 네. 그리고 소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것을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위기가 우리 기회로 오히려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펜시 코인에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 이동호 펜시 재단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까지 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이동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